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부근에서 개원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김태원입니다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제가 네네. 먼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. 네네.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가족의 특징은 무엇인가요? 가족의 변화는 일단 뭐 제가 이제 한마디로 뭐 설명하는 거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고, 여기 보시면은 서울신문에 그 3월 달에 있었던 서울 만평이라는 코너에서 나온 어떤 이 사파를 보시면은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보면은 저 뒤에 문구에 그 절규의 그림이 그려 있듯이 집안 분위기는 거의 뭐 절망에 좀 쌓여 있는 그런 분위기고,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뭐 온라인 그때 계약을 논의할 때고,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, 집 안에만 있어야 된다 라는 식이 되다 보니까 엄마는 이렇게 혼자서 늘 장 보러 나간다고 아침, 점심, 저녁 차리기 바쁘고, 아빠는 여기 보시면 오랜 재택근무로 수염도 깎지 않았잖아요. 이런 분위기. 그리고 애들 다 매달려서 엄마 어디가 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빠가 제일 많이 눈치를 보고 있죠. 이런 식으로 가족이 내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. 이게 가족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걸 더 이제 나눠서 얘기하면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의 공포가 매우 커져 있는 상태죠.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가 처음에 우리가 봤듯이 누구나도 걸리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, 또한 이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나도 모르게 워낙 감염력이 높으니까 나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.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컨택트 문화에서 뭐 언택트 문화로 바뀐다고 하잖아요. 이런 뭐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회로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뭔가 나의 앞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있고,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그 경제 활동에 많은 제한을 가지게 되잖아요. 그러면 아무래도 밥벌이가 그만큼 힘들어지죠.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. 실제로 보면은 소상공인들 많이 폐업하고, 또 지금 뭐 대기업에서도 명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경제 위기가 있는 그런 상태고, 또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회가 올 것인지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져 있는 그런 뭐 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. 또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게 되는데,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을 키우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,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직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실직 위기에 있다는 거. 그리고 또한 보면은 요즘 워낙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렇게 지금 오늘도 보시면은 뭐 봤듯이 뭐 다들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감염자는 점점 더 폭발적으로 느는데 증시는 거의 뭐 최고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서 초반에 나왔듯이 뭐 동학개미, 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밤새고 하는 뭐 서학개미, 그리고 또 뭐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데, 그럼 나만 혼자서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, 또 돈이 워낙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니까 벌이는 점점 줄어드는데 써야 될 비용은 점점 늘어나죠. 또한 이러니까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 전혀 모르잖아요. 그러면 정말 이거 굶어 죽을 것이냐, 아니면 코로나로 죽을 것이냐, 뭐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매우 많이 증가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. 또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학교 안 가니까 애들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. 그리고 처음 낭스 처음으로, 그리고 아이들은 뭐 IT 기기 좋아하잖아요. 스마트폰도 좋아하고 PC도 좋아하고, 엄마 몰래 이제 더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니까 원격 수업 받는 척하고 뒤돌아서 딴짓하고, 그 수업 뭐 모니터 해놓고 또 딴짓하면서 뭐 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처음에는 원격 수업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. 근데 학교를 안 가죠. 집에만 있죠. 깝깝하죠. 친구도 만나지도 않죠.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내가 어느 초등학교 학생인지, 어느 중학교 학생인지, 어느 고등학교 학생인지, 그건 학교 가야
내가 학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. 근데 학교를 가지 않아요. 집에 있어요.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? 그러니까 나는 학생인 건 맞는데. 그리고 또 새학년이 시작됐고 쭉 이어왔는데 내가 몇 학년 몇 반이라고 하는데 나 정말 그 반 학생인 건 맞아? 이러면서 이제 점점 뭐 학교 안 간 거에 대한 것들 생기고 그리고 또 애들도 만나고 애들 사귀고 싶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. 또한 이제 뭐 초등학생 말고 중학생 그리고 특히 고3 애들 코로나 걸릴까봐 학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되고 아무래도 못하니까 학원도 못 가요. 제대로 못 갑니다. 도서관도 제대로 못 가죠. 뭐 카페에서도 뭐 올라가잖아요.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갖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몇 시까지 안 된다, 뭐 안 된다. 또 집엔 또 사람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자 TV 보고 있는데 방에 틀에박혀 앉아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그만큼 뭐 대부분 다 이제 뭐 원격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인강 수업이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점점점 힘들어지죠.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지죠. 그러니까 점점점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있을 것이고 또한 아이들은 대부분 어릴 때는 밖에서 노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. 물론 뭐 요즘 뭐 학원도 많고 막 그렇다고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없으니까 또 친구 사귀는 기간이 없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하고 합니다. 또한 아이들이 또 스마트폰 사실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뭐 스트레스 푼다고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스마트폰을 많이 할수록 아이 정신건강에는 안 좋거든요. 그러다 보면 또한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상 체계가 좀 약간 바뀌게 돼요. 뇌 구조가. 이것 때문에 보다 더 아이들은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욱하는 것들이 또 많아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 참는 것에 대한 인내력도 줄어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하죠. 이렇게 부모도 스트레스,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.